안녕하십니까. NRMS의 백악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루언트의 메쉬 모션과 DPM을 이용한 유동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입구에서 입자가 20개 정도가 공급이 되고, 그때 입자의 밀도는 1550kg/m3입니다. 유체 영역은 입구에서 1m/s 유속이 공급되고 오른쪽에 있는 회전 유체 영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 유체 영역은 30rpm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회전하는 가운데 중간에 인터페이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고정 유체 영역과 회전 유체 영역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통과해서 파티클이 빠져나가는 유동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워크벤치를 실행합니다. 워크벤치 실행 후 지오메타리, 그리고 플루언트 메싱, 플루언트 메싱이 포함된 플루언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타리와 플루언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커넥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오메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타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 보이는 영역이 고정 유체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영역이 회전 유체 영역. 이 회전 유체 영역이 30rpm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입구, 출구 또는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영역에 대해서 면을 지정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을 인넷, 오른쪽 아웃넷, 그리고 최적을 선택해서 고정 유체라고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고, 오른쪽은 로테이팅 플루이드, 그리고 왼쪽 고정 유체와 오른쪽 회전 유체 사이에 회전 유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두 벽면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생성해 주시기 위해서 고정 회전 유체 영역을 숨기게 하시고, 그리고 고정 유체 영역의 면을 선택하셔서 저는 스테이셔너리 인터페이스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셔서 로테이팅 플루이드의 인터페이스를 될 면을 선택하셔서 로테이팅 인터페이스로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메쉬를 더블 클릭하셔서 메쉬를 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병렬 계산을 할 코어 수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스타트를 실행하시면 되고, 실행하시면 워럴 타이트 지오메타리 워크플로우에 워럴 타이트 지오메타리가 활성화됩니다. 임포트 지오메타리로 가셔서 임포트 지오메타리, 그 이후에 add local sizing no로 하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enerate surface mesh로 가셔서 기본 디폴트 그대로 두시고 generate surface mesh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describe geometry에서는 geometry 타입을 유체 영역밖에 없기 때문에 the geometry consists of only fluid region with no void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유체가 회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회전하는 유체 영역과 고정된 유체 영역 사이에는 메쉬가 1:1 매칭이 되면 메쉬 모션을 실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Non-conformal mesh between object의 Yes를 선택하시고 Describe Geometra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Update Boundary를 가셔가지고 Update Boundary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Inlet은 Velocity Inlet, Outlet은 Fresh Outlet. 그리고 Rotating Interface와 Stationary Interface가 월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인터페이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변경을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누르시고, 그리고 로테이팅 플루이드와 스테이셔너리 플루이드는 모두 유체 영역이기 때문에 플루이드를 입력하시고 업데이트 리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add boundary 레이어가 있습니다. 벽면 경계청 부분에 속도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이란 격자를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부분에 대해서만 실행할 거기 때문에 add boundary layer를 하시면 스무스 트랜지션이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시고 마지막에 generate volume mesh에서 generate volume mesh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볼륨 메쉬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일단 월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 메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벽면에서 바운더리 레이어 메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투 솔루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플루언트를 실행하셔서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자, 플루언트 실행해 디스플레이를 누르셔가지고 엣지를 S 아웃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런 이후에 디스플레이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외곽 라인이 형성된 해석 영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부분의 메쉬가 시간에 따라 30rpm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트랜지션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모델로 가셔가지고 비스코스 모델은 SSDK 오메가 모델로 그대로 두시고 디스크리트 페이지로 갑니다. 그리고 가셔가지고 Interaction with Continuous 페이지에 체크하시고 Update DPM Source Every Flow Iteration 그리고 DPM Iteration 인터벌은 제로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 있는 Tracking Parameters에 있는데 이게 Max Number of Steps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파티클 입자가 입구에 출발하여 출구까지 빠져나갈 때까지 입차를 추적하는데 몇 번을 반복적으로 트래킹을 해서 추적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가 너무 작게 되면 갑자기 유속이 빨라진다든지 하는 부분에 입자를 트래킹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500이 되어 있고 저는 5000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젝션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를 선택을 하셔서 인젝션을 추가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인젝션은 0로 되어 있고 인젝션 타입은 surface로 해서 입구에서 공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umber of stream 파티클 입자의 수는 20개 그리고 인젝션 서피스는 인넷을 선택하시고 머티리얼은 기본적으로 설정된 머티리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피스 옵션이 있습니다. 서피스 옵션에 randomize starting point를 체크를 하셔야만이 number of stream이 나타납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number of stream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수를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randomize starting point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직경과 초기에서 스톱 타임 그리고 total flow rate를 선택을 해줄 건데 입자 직경은 1마이크로메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자가 초기에만 분사가 되고 그 이후에는 분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분사를 해주게 되면 입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입구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한번 분사된 입자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현상을 해석할 거기 때문에 1 곱하기 10-10승초까지만 입자를 분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때 토탈 플로우 레이트는 초당 8.11 곱하기 10-6kg/s로 유량이 공급이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엑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입자의 직경하고 입자 밀도를 넣고 그리고 입자의 최적을 계산해 줍니다. 최적을 계산하셔가지고 밀도랑 곱해 주시게 되면 입자의 질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1 곱하기 10-10승초 동안 이 질량이 될 수 있도록 유량을 공급해 줄 건데 그때 공급되는 유량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OK를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머티리얼은 에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젝션 DPM 모델을 활성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너트 파티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밀도는 1550이었습니다. 그리고 셀존으로 옵니다. 셀존에서 로테이팅 플루이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메쉬 모션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는 레볼루션 편민. 로테이팅 벨로시티 단위를 변환해 주기 위해서는 도메인에 보시면 유닛이 있습니다. 유닛을 선택하셔가지고 앵귤러 벨로시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라디안 퍼 세크가 되어 있는데 레볼루션 편민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클로즈 다 하시고 30 rpm 그리고 로테이션 엑시스 디렉션 Y 방향을 기준으로 30 rpm을 돌 거기 때문에 Y 방향으로 1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Y 방향이 1이 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만약에 Y 방향이 1인데 스피드를 마이너스 30 rpm을 해주시게 되면 왼쪽으로 회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오셔가지고 존 타입으로 보시면 초기에는 왼쪽 부분에 있는 초기에는 인터페이스가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생성되어 있는데 이게 인터널로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쉬 인터페이스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두 개의 인터페이스 영역을 선택하셔서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 영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 기본에는 초기에는 인터널에 인테리어가 두 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로테이팅 인터페이스까지 포함해서 인터널에 총 3개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유체 영역이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유체 영역에 속해 있는 벽들도 동일하게 회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월로 가셔가지고 로테이팅이라고 이름 지어진 월입니다. 이 부분은 바깥 부분에 있는 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도 무빙 월로 선택하시고 로테이셔널 그리고 로테이셔널 엑시스를 Y 방향으로 주시고 그 스피드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션 부분에 relative to adjacent cell zone 주위에 있는 adjacent cell zone 옆에 있는 셀존과 함께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셀존하고 다르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앱솔루트를 선택을 하셔서 스피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클릭하시면 그리고 월에는 DPM 부분은 기본적으로 리플렉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도 같이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동일하게 무빙 월의 로테이션 그리고 Y 방향으로 1을 해서 어플라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시다 보면 입구 부분에 공급해 준 입자가 안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초기에 계산이 될 경우 입자가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초기 계산에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해석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렴되기 전까지는 역류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넷에서도 에스케이프로 되어 있는데 탈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리플렉터로 바꾸시게 되면 초기 계산 시 역류 현상이 발생을 수렴하기 전에 역류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입자가 빠져나가지 않는 게끔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후에 메소드나 컨트롤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니셜라이즈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그래픽 부분에 활성화가 됩니다. 거기에서 메쉬를 더블 클릭해 주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엣지를 아웃라인에서 메쉬를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메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클로즈 하시고 그 파티클 트래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파티클 트랙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파티클 벨로시티 매그니튜드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release from injection은 injection 제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attribute는 포인트,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에서 콘스탄트로 직경이 0.005mm 정도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이브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입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격자와 입자를 동시에 이 애니메이션 저장을 하도록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씬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씬으로 가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메쉬 체크하시고 파티클 트랙 체크하신 다음에 세이브 디스플레이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왼쪽에 보이는 이 범례가 너무 작게 보이면 범례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랭스나 위드 레이시오를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랭스가 0.45로 되어 있었을 건데 저는 0.8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계산되는 동안에 저장 애니메이션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lculation activity에서 solution animation으로 가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record after every one time step, 한 타임 스텝마다 계속적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토리지 타입은 HSF 파일, 여러 가지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굳이 저장을 하지 않고 결과만 보겠다고 하시면 NON으로 해두시면 파일은 저장이 되지 않고 해석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결과가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HSF 파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cene 1을 선택을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From Selected Object인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저가 형성해 놓은 이 화면과 동일하게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고 싶으면 유저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타임이 빠졌군요. 해석 중간에 시간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Show Titles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게 되면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다음과 같이 화면을 구성하시고 유저 액티비티를 선택하면 애니메이션 뷰에 뷰 1이라고 나올 겁니다. 뷰 0 또는 뷰 1. 그런 다음에 OK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런으로 캘큘레이션을 가셔가지고 타임스텝 사이즈를 0.002초, 그 넘버 오브 타임스텝을 3000번. 물론 지금 해석은 왼쪽 입구에서 출발한 입자가 빠져나갈 때까지만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현재 넘버 오브 타임스텝으로 정해놓은 횟수까지는 다 해석을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맥스 이터레이션 per 타임 스텝은 10,000번으로 형성을 해나왔는데, 이렇게 10,000번으로 해내온 이유는 residual tolerance가 1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이 되면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타임 스텝마다 1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을 수렴을 하든지 아니면 수렴을 하지 않았으면 10,000번까지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하라는 의미로 10,000번을 넣어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2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bsolute criteria 유동장 내부의 유동이 1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3승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의 수가 20번이 되게 되면 다음 타임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현재의 타임스텝에서 제대로 발달되지 않는 유동장이 다음 타임스텝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시간이 반복됨으로써 유동장이 비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캘큘레이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캘큘레이터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다 완료되었으면 계산이 완료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애니메이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그래서 이걸 보시고 입자가 완전히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는 계산을 종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종료가 되고 나면 애니메이션에 더블 클릭하시고 플레이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입자가 움직이는 걸 애니메이션으로 저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입자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이 오른쪽에 회전 유체 영역은 30rpm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입자가 벽에 부딪혀서 벽 안쪽으로 돌아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과 같이 회전 유체와 고정형 유체가 있을 경우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셔서 인터페이스에 의해서도 입자가 잘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